순서입니다. 네, 서울 동대문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개혁 청문회 보셨습니까? 뭐 다는 못 보셨어도 발췌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네. 청문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면서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왜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면 수사관이 검사들의 하수인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부디 수사관분들께서도 명예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보고 띠지 은폐 관련돼서 내부 감찰 보고서 보고 받으셨죠?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이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누가 감찰하고 계시죠? 이 과장이? 네, 대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김성동 감찰부장은 박성재 법무장관 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이 감찰과가 어디 배정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감찰 지시해놓고 구체적인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고는 아무런 보고가 대검에서는 없었던 거네요? 예. 예. 지금 이 입법 청문 저희가 검찰개혁 청문회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앞두고 일요일에 이미 둘이 만나서 일요일에 오후에 이 인간 자택에서 모여서 진술 모의하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진술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만약 범죄 피의 혐의자들이 미리 만나 사전 입을 맞추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이 진술 모의를 하고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진술한 내용과 여기 국회에서 답변한 대답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진술 문건 혹시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도 감찰부 하시면 혹은 또 상설특검에도 제공할 건데요. 여기에는 모두 다 이 두 분이 띠지를 뜯은 기억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진술 문건을 보면 개최 전에 이 관봉권을 왜 뜯어서 샜냐라는 예상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규정상 책임 구조상 재차 셀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 적고 있어요. 자기들이 입을 맞추고 사전에 모의해서 진술을 다 입을 맞춘 자료라고 스스로 국회에서 부끄럽게 증언을 해놓고 저희한테는 띠지를 뜯은 기억도 없고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봉권 뜯어서 샜냐라는 질문에 책임 규정상 셀 수밖에 없었다. 저는 평소대로 현금만 확인하고 등록했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증언에 대한 혹은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장에 오기 전에 작성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 가능성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청문회장에 금요일날 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보다 둘이 입을 맞춰서 생각을 정리해서 일요일날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지어 거기 문서 양식을 보면 정확하게 메모지까지 돼 있습니다. 메모지의 시각분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메모지 양식도 검사들이 수사관들에게 지시할 때 쓰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뭐 저는 검찰에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딱 보시더니 다들 검찰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거 다 검사들이 수사관 지시하실 때 쓰는 양식이다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장관이 거기와 관련해 갖고 계속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지시를 안 했는데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검에 검찰국장 통했고 대검에 이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했다가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반드시 의원님 최재형 검사와 이 네. 수사팀 계장이 이 12월 이제 27일 전후로 해서 18일에 전후로 해서 다 이 접수를 하고 나서요. 1월 9일 날 여기도 이 진술문에 써 있습니다. 문건에. 1월 9일 날 해당 검사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재형 검사에게. 질책을 받고 나서 당시 박건욱 부장이나 뭐 이동 차장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4월 25일 돼서야 저희는 보고 받았다. 그러면 평검사가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부장,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사건을 은폐합니까? 관봉 띠지가 사라졌는데 심지어 관봉권도 비닐 팩된 관봉권 거기에 관봉 띠지가 있었던 현금 다발
그 관본권이 띠지가 안 돼 있던 현금다발 그렇게 종류들이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평검사가 부장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3달씩이나 단독 범행으로 은폐할 수 있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사특검 추천을 요청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럴 의향이 있고요. 일단 이게 제가 검찰에 만약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봐주기 수사를 해 갖고 나중에 그러한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들은 반드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이번에 청문회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들이 수사에 반영돼 갖고 한치 의혹이 없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미 뭐 다른 부서로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네. 저도 지금 여러 제보가 있거든요. 네. 수사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사관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22일 청문회 때나 상사특검에 제가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